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컨다에서 사회탐구 담당하는 강사 이용환입니다. 예. 저는 일단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시간은 3월 21일 토요일 날 9시 반부터 이제 1시까지 해서 3시간 반인데 이제 학생들 좀 더 일찍 오면은 제가 못해도 9시 전에는 나와서 이제 수업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은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단대부고 대신을 제가 딱 시작한 지가 이제 딱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해서 뭐 적은 학생, 많은 학생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 가장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오랫동안 나름대로 단대부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2016년에 가르쳤던 학생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또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정보도 많이 이제 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게 없어서 뭐 이 근방에서 수업하신 선생님들 솔직히 말해서 다 잘하십니다. 대치동에 와서 경쟁을 갖고서 오랫동안 하신 선생님들 잘해요. 그래서 꼭 제 수업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니까요. 이런 거 정도 정보를 좀 듣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서요. 학교 좀 시스템이 좀 이상해요. 이제 통합사 1이 1, 2, 3, 4, 5단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단원, 2단원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단대보고가 선생님 두 분이 나눠가지고 1학기 중간고사 때는 3단원 거기는 이제 기후와 이제 환경 파트가 있고요. 4단원이 문화 파트예요. 거기가 나왔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1학기 중간고사 위주로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 잘 봐야지 학생들이 이제 용기가 생기거든요. 못 보면 좀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눈앞에 주어진 모습에 최선을 다하자 1학기 중간고사 위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1학기 아까 3단원과 4단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단원은 3-1단원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단대보고 10년 동안 봐오면서 거의 8년 정도는 꾸준히 교과서를 철저하게 암기하자 위주였다면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아무래도 그 수능 예비 문제가 나왔고 그 수능 예비 문제를 봤을 때는 교과서 위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유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능형을 갖다가 맞추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파트, 이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리 파트와 윤리 파트가 있는데 특히나 지리 파트가 예전에 교과서를 꼼꼼하게 암기하는 문제 위주였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래프, 통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어디에 있냐면요. 지난 교육과정 수능 세계지리 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지리 문제집을 하나쯤은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정확하게는 그 마더통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그게 바로 이제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는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런 기후 그래프가 안 나왔거든요. 기후 그래프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근방 대치동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냈어요. 근데 단대보고는 안 내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새롭게 바뀌는 수능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후 그래프를 갖다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는 친절하게 북위, 위도, 영도니까 이제 적도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다? 연교차가 거의 없다. 다만 둘의 차이가 구분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이 친구는 시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해발고도 때문이다. 라는 유형의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게도 단대보 이런 좀 응용형 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랑 이 문제가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형으로 바뀌고 조금 응용을 시킨 게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연교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연교차가 없는 게 얘 있죠. 차이가 없잖아요. 얘도 연교차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가는요. A라는 거고 나는 D라는 거예요. 그게 응용으로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어려운다 이거죠. 그렇죠? 어려운다 이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많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수능형, 과거 지난 교육과정 세계지리 기후 파트를 가게 되면은 그런 다양한 이 그래프들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풀어볼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갖다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문화 파트. 자, 문화 파트는요. 두 가지. 자, 두 가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그래도 단대보고 교과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4단원 문화 파트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교과서를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4-1단원이 그래요. 4-1단원 있고 4-2, 3단원이 있는데 4-1단원은요 지리 파트고요. 4-2, 3단원은 사회문화 파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4단원인데 이게 파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합사의 본질이에요. 1, 2, 3, 4단원 있지만 3단원도 3-1단원은 지리 파트고 3-2단원은 윤리 파트입니다. 윤리 파트. 그래서 4-1단원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인데 솔직히 말해서 교과서는 열심히 읽고 잘 풀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별다른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잘 외우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제가 중점을 두지 않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2, 3단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 4-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파트다. 사회문화 파트. 그렇죠? 현재 수능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과목인데 그 4-2, 3단원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완벽한 수능 문항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수능 문항. 그럼 당연히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작년에 사회문화, 올해 사회문화까지 해가지고 기출 문제집을 갖다 하나 사서 푸시고, 대신에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풀 필요 없어요. 다 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제 수업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 수업 안 들어도 이 4단원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 고등학교 수능 문제 현재 수능 문제 중에서 3-1단원, 이게 3-1단원 중에서도 정확하게는 어떤 파트가 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1단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문화를 평가하느냐, 문화 절대주의. 문화를 이해하느냐, 상대주의.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절대주의 중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3-3단원은 바로 뭐냐면은 문화 변동 파트예요. 문화 변동 파트. 문화 변동 파트. 내용 어렵지 않아요. 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10분 만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거 2개 설명하는데 저 20분 만에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2개 설명하는데. 근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런 걸 퀴즈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퀴즈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골랐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뭘 골랐다면 너는 뭘 고른 것 같니? 그래서 점수를 맞춰가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드게임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고3 학생들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점수를 갖다가 3개 매겼는데 여기 있는 특징이 3개면 다 맞았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은데 만약에 2개, 1개다. 그럼 더 어려워져 이게. 3개 맞았으면 3개 맞은 끝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만 문제 바꾸면 더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틀려 이런 것들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이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른 문제를 못 풀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2개 문제집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3-3단원을 갖다가 다 이제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듣는다면은 그래도 안 사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저도 이 근방에서 이제 수능을 갖다가 또 이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서 처음 학원을 갖다 다녔을 때 원장님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저를 갖다 약간 좀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전과목 다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제가 전과목을 다 했더니만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과목을 제가 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돌려줄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고 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유념해 주세요. 그렇죠? 4단원 풀 때는 반드시 3-1단원 그 사회문화 문제집을 사서 그쪽 풀리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대부고 한국사 이거는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대부고 한국사 굉장히 지엽적이고요. 굉장히 지엽적이고 교과서를 정말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다시피 못해. 거기 옆에 있는 자료 조그맣게 나온 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다 외워야 되는 게 바로 단대부고 한국사의 기본이다. 교과서를 그냥 통으로 암기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도 어려운 게 단대부고 한국사입니다. 근데 이게 교육과정 지금 바뀐 지가 한 2년 됐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중등 역사 교육과정 한번 보실래요? 옛날엔 이랬거든요. 고등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한 학년을 가지고서 하나의 커리큘럼,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서 조선시대까지 배웠는데 지금은 그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됐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갔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느낄 만한 학생들의 체감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단대부고 한국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되게 지엽적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가 2016년, 17년에 가르쳤을 때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암기를 시켜서 했다면은 이제는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꼼꼼하게 암기를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선시대까지를 갖다 공부하는데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얇고 깊은 게 아니라 이렇게 넓고 깊게 봐야 되는 이 스타일이 된 게 바로 현재 단대부고 한국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도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있고, 그럼 이 1등급을 어떻게 또 받게 해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선지가 많아지면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은요, 이제 모두 고르시오. 그렇죠? 모두 고르시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OS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대로 정리를 해야지 하나 맞고 하나 틀렸다라는 감으로 풀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선지가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흐름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한다면요, 연표를 갖다가 보통은 근현대사 위주로 연표를 만드는데 전 이거 교과서대로 연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범위는 일제강점기니까 1910년부터 45년, 35년이란 말이에요. 35년이기 때문에 그걸 연표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쵸? 그런 건 연표로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현대사. 근데 이걸 전근대사 연표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긁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심지어는 옆에는 사료까지 해가지고 사료까지 만든 거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것들을 갖다 어필까지 했냐면 구서단 10전 같은 경우 신문학 때 만들어진 건데,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이 백금서당 같은 경우에는 문무항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서당 10정은 신문학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제가 학생들한테 막 독파를 갖다 시켰더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걸 연표로 만들어 놓고 테마별로 국왕, 제도, 인물, 국가를 갖다 다 이렇게 분류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이거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한국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설파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통합사회는요, 무조건 세계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관련된 수능 기출 교재를 갖다 꼭 문제집 하나 구매하는 게 좋고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가 보조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엔 교과서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통합사회가. 자, 한국사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교과서 중심이다. 교과서 중심이고, 일단 한 번에 흐름 잘 잡고 테마별로 정리하는 연습을 갖다 하는 게 가장 주요한 안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테마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통합사회다 보니까 제가 좀 통합사회 쪽에 힘을 두고서 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을 통해서 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예, 저는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